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 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눈은 말똥말똥,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다시 눈을 감았다 떠보니 새벽 4시. 온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끝도 없이 돌아가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예전엔 베개만 되면 금세 잠들었던 그 밤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추억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며 체념하셨던 분들, 혹은 수면제에 의존하며 아침을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잠 못 이루는 밤,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단 5초, 손끝 하나의 변화로 30년 만에 처음 아침 알람 소리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한 의사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작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던 밤을 기억할 것이다. 11시에 침대에 들었지만 눈을 감고 시계를 확인하면 어느새 새벽 2시, 또다시 눈을 떴을 때는 새벽 4시가 되어 있었다.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었던 그 시절이 어찌나 그립던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잠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거나 체념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감으면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뒤숭숭해져 깊은 잠은커녕 얕은 잠에 수없이 깨기 일쑤다. 밤은 점점 길어지고 아침은 점점 무거워진다. 문제는 이러한 수면 문제가 단지 하루의 컨디션을 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우울감, 심지어는 만성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방치하거나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면은 인간의 삶에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활동이며 누구에게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당연했던 잠을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아간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 당신에게도 다시 좋은 잠을 선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잠을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작지만 강력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이야기, 그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평생을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박민수이다. 그는 32년간 수면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오며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약물 요법 등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60대를 지나며 스스로 잠을 잃어버린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의 수면을 돌보며 살아온 그가 자신의 수면만큼은 돌보지 못했던 것이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뒤척이던 시간들, 침대 옆 시계에서 한숨을 쉬던 날들이 반복되었다. 머릿속은 마치 끝나지 않는 회의실처럼 하루 동안 만난 환자들, 해야 할 일들, 아무 의미 없는 상념들까지 끊임없이 맴돌았다. 처음에는 당연히 나이 탓이라고 여겼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깊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가 겪는 수면 장애는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설명되기에는 너무나도 극심하고 지속적이며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수면제도 시도해보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했고 약에 익숙해진 몸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했다.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이면 머리는 무겁고 멍한 상태가 되어 전문의로서의 진료에 큰 부담이 따랐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수면 장애는 단지 나이 때문도 피곤함 때문도 아닌 무언가 더 본질적인 균형의 붕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균형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약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점점 더 커져갔다. 바로 이 지점이 그가 다시 잠을 찾기 위한 진지한 탐색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던 밤, 그는 문득 오래된 책장 속에 꽂혀있던 한의학 서적들을 꺼내들었다. 젊은 시절 한의학을 공부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집에는 몇 권의 고서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펼쳐본 적 없던 그 책들 속에서
지금껏 자신이 놓쳐왔던 다른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렇게 책장을 넘기던 중 그는 수면과 관련된 한 구절에 눈길이 멈췄다. 귀 뒤 왕골 부위를 자극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서양 의학을 전공한 그에게 이 내용은 낯설고 다소 비과학적으로 느껴졌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시도한 방법들이 효과를 주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고전적인 문장은 새로운 가능성처럼 다가왔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 자기 전 조심스레 귀 뒤쪽을 부드럽게 눌러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수면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그는 스스로도 이 방법이 단순한 위약 효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잠자리에 들기 전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지고 머릿속을 뒤흔들던 복잡한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새벽에 수차례 깨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상쾌하게 눈을 뜨며 오랜만에 푹 잤다는 기분을 느꼈다. 이 체험은 단순한 수면 개선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수면에 대한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외면해왔던 동양의학적 관점이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실질적인 해답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을 매일같이 호소하던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에게도 이 간단한 방법을 나눠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는 기존의 치료 방식에 더해 귀 뒤 자극법을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임도 컸다. 서양 의학을 오랜 시간 공부하고 실천해온 입장에서 경혈 자극이라는 비주류 방식이 환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효과는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지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었다. 특히 한 명의 환자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80이 넘은 조순자 어르신은 8해 동안 매일 새벽 2시에 눈을 떠 그 후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병원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고 수면제도 점점 효과가 줄어들면서 결국 밤이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귀 뒤쪽을 매일 잠들기 전 5분 정도 부드럽게 눌러보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반신반의하는 눈빛 속에서도 어르신은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고 그날부터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어르신은 달라진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사흘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넷째 날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점점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어젯밤엔 꿈을 꿨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꿈을 꾼다는 것은 깊은 수면의 증거이며 얕은 잠이나 자주 깨어나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이 변화를 보며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 자신이 발견한 이 방법은 단지 우연이나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분명히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지닌 접근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겪은 변화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아침이 두려운 사람들, 수면제를 먹고도 개운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 한밤중에 2-3번씩 깨어나며 피로가 쌓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노년의 환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그들에게 귀 뒤 자극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경혈 자극법을 소개하며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특별한 장비나 약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손끝의 압력만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방법에 대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에 대한 내성이나 부작용 없이 자신이 주체적으로 수면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환자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직접 느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시작했던 이들이 점차 밤이 편안해지고
낮에 피로가 줄어들면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이 방법의 가치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선을 체감했으며 그중 일부는 수면제 복용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이자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이처럼 단순한 방법이 오랜 시간 어떤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수면의 본질에 대해, 나이가 들수록 왜 수면이 어려워지는지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다시 탐구해보기로 결심했다. 이 질문은 그가 수면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사례들을 종합해보니 단순히 나이 탓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구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대일 때 분비되던 수면 호르몬이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그 결과 예전처럼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 역시 일정한 계기 없이 잠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며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 점점 무너진다는 점이다. 젊었을 때는 조금의 통증이나 불편함도 그냥 무시하고 잠들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허리, 무릎, 어깨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고 이는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생리적 변화도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신체적 문제들보다도 정서적 요인이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남게 되는 시간,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현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밤이 되면 고스란히 밀려온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머릿속을 점령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쉽게 잠들 수가 없다. 그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을 때 단지 약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체의 긴장을 해소하며 균형을 회복하는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기존 서양 의학의 틀을 넘어선 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는 수면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동서양의 관점을 넘나들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서양 의학에서는 수면을 뇌의 생리적 작용으로 보고 수면 호르몬의 분비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환자들이 경험하는 수면 장애가 단순한 호르몬 불균형이나 뇌파 이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그는 동양의학, 특히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수면 해석이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의학에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유를 몸의 기운, 즉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심장과 신장의 기능 저하가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순환시키는 장기가 아니라 정신과 감정을 주관하는 중심으로 여겨지며 그 기운이 약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잠을 이루기 어려워진다. 반면 신장은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근본적인 장기로 이곳의 기운이 약화되면 밤에 자주 깨어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그가 수십 년간 보아온 수면 장애 환자들의 증상과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차갑고 밤에 자주 깨어나는 이들 대부분이 심장과 신장의 기능 저하와 연결된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는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단순히 뇌의 기능만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과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막혀있던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접근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귀 뒤 자극을 통해 직접 체험한 수면 회복의 핵심이었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공유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수년간의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면에 효과적인 6가지 핵심 혈자리를 정리하였다. 이 혈자리들은 얼굴, 손, 발목 등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자극을 통해 신체의 기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수면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첫 번째는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위로 손가락으로 귀 뒤를 만져보면 귀뼈 아래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두 번째는 미간 중앙으로 양쪽 눈썹 사이 정중앙을 중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복잡한 생각과 불안감이 가라앉으며 수면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관자놀이 부위이다. 눈끝과 귀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두통이 완화되고 머리의 긴장이 풀리며 편안한 상태로 전환된다. 네 번째는 손목 안쪽이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팔 쪽으로 올라간 부위를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심장이 안정되며 불안한 감정이 진정된다. 다섯 번째는 손바닥 중앙이다.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중지 손가락 끝이 닿는 부분을 반대편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전신의 피로가 해소된다. 마지막 6번째는 발목 바깥쪽이다. 복사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을 엄지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면 신장 기능이 강화되어 밤에 자주 깨어나는 증상이 줄어든다. 각 부위마다 5초 정도 눌렀다가 떼기를 5번 반복하면 되며 너무 강하게 누를 필요 없이 살짝 아픈 듯한 정도의 압력으로 충분하다. 6곳 모두 자극하더라도 5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다. 만약 손목이나 손가락이 불편한 경우에는 귀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스티커형 귀침을 해당 부위에 붙이면 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귀 뒤쪽과 손목 안쪽은 귀침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위로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떼는 방식으로 며칠간 사용해보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그는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혈자리 자극과 함께 일상 속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한 시간 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다. 대추차나 캐모마일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한다. 또한 침실 환경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다소 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수면 호르몬 분비에 유리하다. 작은 조명이라도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마 커튼이나 아이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불어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끄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는 노력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수면 리듬이 무너져 오히려 더 피곤한 상태가 된다. 낮잠을 자더라도 오후 3시 이전에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걱정이 많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종이에 불안한 생각을 적어 내려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머릿속에만 두면 계속 맴도는 생각들이 글로 옮겨지면 의외로 쉽게 정리되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손주 사진을 본다거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수면에 도움이 된다.
그는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는 귀 뒤쪽 자극만, 내일은 따뜻한 차 한 잔만, 그 다음 날에는 침실 조명만 조절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부담 없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새로운 리듬에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수면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를 통해 수면이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자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수면은 누구에게나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며 그것은 거창한 약이나 치료가 아닌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몇 분, 손끝 하나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이 작지만 강력한 행동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이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이 방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희망이 되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은 수면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귀뒤 자극이 어느새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고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귀 뒤쪽을 조용히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보다 오늘 하나의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이고 그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신념이다. 수면은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재생의 시간이다. 좋은 잠은 면역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이제 더 이상 수면을 포기하지 말자. 누구나 자신의 손끝으로 이 기적을 시작할 수 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당신의 내일 아침이 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